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특집 기획 대담 프로그램 경남인사이드입니다. 경남인사이드에서는 지역의 숨은 가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인생 후반부의 노래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장복연 씨와 함께합니다. 장복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복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동아 방송에서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시게 됐는데요. 출연을 망설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출연하는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 앞에 나서서 무슨 일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떨립니다. 네, 그렇죠. 남들 앞에서 내 얘기를 이제 또 특히 카메라 앞에서 꺼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지역의 숨은 가수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가수이기 이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산에서 농사를 짓고 지금 현재는 대봉감하고 자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 감도 물론이지만 자두 농사일이 참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많이 까다로워요. 네. 대봉감 자두를 시작한 거는 그 앞에 저희들이 그 배농사를 지었는데 배농사가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대추만 할 때 솎아줘야 되고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일이 손일 많이 필요하는데 나이도 있고 힘도 들고 해서 좀 수월하게 손 좀 덜 가는 농사를 뭘까 하고 찾다가 이제 대봉감하고 자두하고 농사를 짓게 됐는데 자두도 가지가 여리고 장가지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사람 손이 매일 가야 되고 자주 봐줘야 예, 자두도 열매가 예쁘게 열리고 쉬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농사를 언제부터 해오신지 궁금한데요. 농사 짓기는 한 4, 50년. 4, 50년 동안. 네. 그럼 처음에는 배농사를 하셨다가 조금 힘드셔서 이제 조금 더 쉬운 작물을 찾아보다가 감이랑 자두를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또 많은 정성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연세가 77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 햇볕을 많이 쬐는 농사일을 하시면 피부가 좀 상할 법도 한데요. 참 여전히 고우신데 혹시 비결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그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농촌에서 농사일을 가수원 평수가 좀 많습니다. 10,000평 이상 일이 되니까.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일 가꾸을 피부를 가꾸고 어쩌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식구도 9명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세수하고 수건 닦으면 끝입니다. 로션도 잘 안 바르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계절 따라 나오는 과일을 따면서 좀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네, 자두와 대봉감이 이 동안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도 말씀하신 노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노래는 언제부터 즐겨 부르시고 또 좋아하셨습니까? 네, 저는 노래도 몰랐고 앞에 닥친 농사 일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목이 깝깝하고 또
말을 하면은 말 톤이 안 나와요. 그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많이 참고 힘들게 살아서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라 하는 그 병과 이게 목이 좁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낫을 수가 없냐 하니까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거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네, 강가에 가서 산이나 가서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살다가 그 제가 바람이라는 노래를 내하고 좀 비슷 인생에 좀 와닿는 가사가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내 동네 자그마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예, 그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하신 분이 멋쟁이 그 원단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아니 그 나이에 바람이라는 그 발라드를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하면서 그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노래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무대라는 걸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농사일을 하시면서 또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참 익숙치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노래가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탈출구가 되면서 또 인생의 변화도 함께 좋게 변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요즘에는 또 노사연의 바램 말고도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예, 남인수 씨의 추억의 소야곡 그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남인수 씨는 진주 출신 가수로 유명한데요. 이 노래를 왜 18번으로 또 꼽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바다에 가셨는데 태풍으로 해서 바다가 우리 아버지를 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마음이 또 그리운 마음도 또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올 8월에 또 노래 자랑에 나가서 이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가 정확히 어떤 대회였는지 궁금한데요. 진주시 농민 한마당이라는 저도 모르게 저를 갖다가 저기 문산읍 지역 가수로 올려놨더라고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보현 씨입니까? 그래서 이해관계 서경방송이라고 그래 문산 지역 가수로 올라왔는데 맞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름은 맞습니다만은 제가 그 올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농민회 회장님이 그 추천을 했다고. 이미 실력을 알아보시고 그럼 모르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럼 그때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곡을 부르신 건지? 아니요. 네. 우리 또래는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이 많았어요. 진성 씨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불렀습니다. 네, 그럼 그 대상을 수상하게 한 그 노래 정말 궁금한데요. 한 소절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좀 통 안 불러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목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장보경 씨 정말 노래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직접 혼자서 터득하셔서 부른 거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출전한 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나가라고 등 떠밀었던 분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를 무대에 올렸던 그 단장님 감사하고요. 또 제 노래를 알고 나는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인정해주고 우리 동네 사람은 그 대회 나간다고 뭐 오리도 사갖고 3일 동안 오리를 먹이 힘내서 잘 불러라고. 대상 받으라고 이렇게 다 많은 분들께서 동네 이웃 주민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네, 이렇게 처음 대회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떨리진 않으셨습니까? 많이 떨렸습니다. 그때도 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떨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무대 체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대상 수상에 대한 가족들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그 대회에 나간다는 소리를 집에 식구들한테도 안 했어요. 왜냐면 떨려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갖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대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웃 식구들이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또 우리 동네 또래 그러니까 아들 친구들도 있고 딸 친구들도 있는데 저끼리 막 전화해가지고 오히려 자랑도 하셨겠어요. 네. 네, 아마 이렇게 최고령 대상 수상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그때 대상 받았던 소감을 떠올린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진짜 좋지.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 나는 정말 그런 거 못하는 줄 알았더만. 그래 할 수가 있구나 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고 못하는 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좀 줄어졌어요. 뭔가 하면 끝까지 하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나이가 이래 많아갖고 할매가 돼가 주책이 됐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래를 하면서 또 삶에 대한 시각까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우울감 또한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는 정신도 자꾸 뭘 잊어버리고 뭐 가다가 멍하니 이렇게 되고 나는 이제 인생이 이제 다 됐구나 완전 인생 끝자락에 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래하고부터는 좀 기억력도 생기고 그 노래가 참 이 인생에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서 또 삶의 변화까지 아마 맛보신 것 같은데요. 이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랄까요? 그런 부분도 참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하면서 혹은 진작 노래 자랑이 있으면 나가볼 걸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일만 생각하고 가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일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문제예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 하면은 이제 고음 같은 게 잘 안 돼요. 노래를 그렇게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원래 내가 좀 이게 끼가 좀 있었는데 너무 묻어놨구나.
네, 맞는 것 예, 같아요. 너무 묻어놨구나 이 생각해가 제 자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꽁꽁 묻어왔던 이 세월이 참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 노래가 그저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이 고된 농사일을 잇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또 노래가 장보경 씨한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노래는 진짜 삶의 그 약인 것 같아요. 보약. 그 생각해 보면 저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생각에 노래를 좋아하고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못 나서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노래도 부르고 바깥스럽도 하고 노래 자랑하는 데 가서 남들 하는 것도 좀 보고 그 한 발 한 발 내드리면 하나를 젊었을 때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젊었으면 이 30년 젊었으면은 저도 활동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요. 전 보기보다 나이가 많는데 뭐 활동은 안 되더라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수 있는 노래 요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어요. 네, 같은 또래 분들에게 이런 노래의 힘을 또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여의치가 않지만 앞으로 또 상황이 나아진다면 예년처럼 노래자랑도 많이 열리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대회가 있다면 또 출전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보다시피 나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좀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저처럼 대상을 받아서 기쁘게 생활도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봉사 정도로. 네.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다는 우리 장보경 씨. 이렇게 우연히 출전한 노래자랑에서 당당히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되셨고요. 또 그 일로 이렇게 신동아 방송에서 특집으로 기획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장보경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저 또한 망설이던 분야에 도전을 하는 이 분들이 장보경 씨 이야기를 듣고 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또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처럼 숨어서 그 농사 짓고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자기 몸도 좀 생각하고 일만 하지 말고 노래도 좀 부르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보경 씨의 앞으로의 인생도 늘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신동아 방송의 특집 기획 대담 프로그램 경남인사이드. 오늘은 진주시 문산읍의 장보경 씨와 함께 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꼭 이 말을 실감케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경남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